발쳐 가자 이제. 조금만 더 이거 교육 특히 입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전 문제도 있지만 이 점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대위 서류 진급을 2명 중에 1명을 떨어뜨렸어요. 입사는 대위 서류 무조건 같이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다 잡을 수 있는데도 못 잡는 겁니다. 대부분 대위가 많이 있고 장고 선배 대변에 실소가 터져나온 후배김 승겸 합참의장. 임무 이 지역에는 레이더 기지가 몇 개나 있어요. 작전관 레이더 기지 여러 개가 있어요. 레이더가 이 지역은 160척의 우리 로선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다 중첩되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요 레이더 기지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잡을 수 있는데도 못 잡는 겁니다. 해군의 레이더 많이 있고, 근데 해군의 레이더는 불통이 없어요. 공군의 레이더 많이 있어요. 불통이 없어요. 확인을 깜깜이었는데 작전을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어떻게? 이 선수가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이 남자는 제이슨 솔로몬으로 아마 여러분이 본 격투기 선수 중 가장 오만한 인물일 겁니다. 뛰어난 기량과 무패 기록을 자랑하며 자신을 무적이라 믿었지만 방심은 언제나 패배의 시작이었죠. 데뷔전을 치르는 무서운 신인 상대를 만난 그는 경기 전부터 또다시 과도한 휴식을 시작했습니다. 옥타곤에 들어서며
자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상대와 링거에게까지 무례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는 종이 울리자마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슨은 무모하게 돌진하다 상대의 펀치를 얼굴에 그대로 허용하고 말았죠. 단 9초 만에 그의 오만한 쇼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어진 완벽한 마무리 타격으로 순식간에 승부가 갈리고 말았는데요. 이 통쾌한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규백을 감싸며 모함친 김병주를 향해 성희종 의원이 제대로 받아줬어. 시선 이 계획은 내 나이가 나. 그리고 대놓고 20살 상대에게 대드는 18살 징해나 고딩 심지어 그냥 불법이잖아. 이거 또 라며 계속해서 조화를 이어나갔지만 20살의 상대는 끝까지 분노를 사주며 경기에 임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고딩은 거세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상대는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시전하더니 계속해서 유효타를 꽂으며 페이스를 되찾았고 잽으로 상대의 가드를 유인한 순간 뭐야? 이거 그러네? 네, 좀 많네요.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찍었어? 지금 뭐 하는 거니? 모함이 아니라 팩트를 올린 거예요. 네가 당했어? 네가 뭔 상관인데? 뭐 상관이 없어? 가만히 있는 친구들 괴롭히고 뺑 뜯고 원래는 이 정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미친 말 하나 싸갈 수가? 다시 한 번 말해봐. 다시 한 번 말해. 그 영상 복귀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 보낼 거고 결혼한다 그러면 30대 사람한테 보낼 거야. 기다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복귀가 해놨는다. 미치. 카운터. 너야? 이거 네가 올려.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명예만 제외 날아가는데 내 안타깝. 그렇게 대한민국 사고 시스템이 어설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엉성한 사고 시스템 맞닥뜨린 게 누굽니까? 공안 수사권으로 조차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국가 사고 시스템. 너 얼마 번? 여자친구가 힘들고 지금 억울하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야. 본인 맞잖아, 맞지? 그럼 항상 목소리 어떻게 하겠어? 크기가 아니라 원기 왕성하게 뭐라고? 그때 타자가 친 타구가 좌중간으로 높이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달려가서 점프해보지만 아쉽게 놓치면서 안타가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공이 사라지고
주변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거리동절해야 하는 좌익수. 그 사이 일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 공은 정확히 표시등을 뺐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직원이 위치를 밝히자 그제서야 공을 꺼내고 판정은 행정 2루타로 처리되었습니다. 타자가 지금과 좌중간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동거할 거야? 오빠도 그랬잖아 언니랑. 나는 북한 군부 지도부가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승 남심을 위해 뚫어놓은 전술도로가 오히려 평양의 고속 레드카펫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은 휴전선 인근 숲을 밀어내고 80m의 전술도로와 도량을 건설하는 최악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기동로를 확보해 언제든 밀고 내려오겠다는 오만한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 도발은 역사상 최악의 장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에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군단은 대한민국 전사의 절반이 집중된 아시아 최강의 기계화 부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대는 태세부터 방어 훈련을 이때부터 가. 더 오래돼야 아마. 밀 박 지호가 와야 지호가 부산으로 가면 조금 진짜 저걸 에어가 자 이렇게 전태의장이 제 수가전 미국의 부자가 막 했는데 1년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타임머신 타고, 타임머신은 타고 가고, 누구쯤 한 번은 아빠 이거 볼래요? 다 삭제해야 돼. 삭제시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다 삭제. 불토공행 건물. 안녕. 이때부터 011 이제 4시간 동안 전신을 는 대처럼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를 선택하면 화장터를 거쳐 지하 통로를 통해 다시 현실 세계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간다면 아예 현실 세계를 떠나 저 세상 사후 세계의 다시 현실 세계로 1일 금요일 오후 5시 마침내 현실 세계로 돌아온 박지호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토쿠토에서 내리면 딱 2대의 기계, 즉 2개의 입구가 마치 단두대처럼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를 선택하면 화장터를 거쳐 지하 통로를 통해 다시 현실 세계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간다면 아예 현실 세계를 떠나 저 세상 사후 세계인 미음 납골당에 입관되어 버립니다. 오후 4시부터 평생을 유골가루 상태로 영원히 그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 끔찍한 결말이죠. 자 여러분, 새벽 2시 나쁜 아저씨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서 온갖 살림살이와 백과사전을 실어 나르던 강박적인 이사, 옥황상제와 동네 미용실의 동시 폭발, 8시간의 전기 고문, 200시간의 우주 비행, 그리고 유골가루가 될지 모르는 단두대 앞에서의 최후의 선택까지. 과연 박지호는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될까요? 이 극도로 기괴하고 압도적인 7월 27일의 연대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기는 섬뜩한 여운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흥미로운 자료 해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진짜 와,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기묘하고. 두 번째, 새벽 3시 대규모 심야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자료에 나오는 디테일이 진짜 미쳤습니다. 강박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301호 건물주인 김순희 외할머니와 양금모 삼촌이 갑자기 탑차를 끌고 와서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안방이랑 거실 텔레비전, 삼성 무풍 에어컨, 부엌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식탁, 심지어 아빠 방에 있던 안마의자랑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까지 다 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리가 물려준 킹피셔 백과사전, 역사 장보고, 문재인 인물편을 포함한 Y책들 싹 다 챙기고요. 아기 때 액자,
부모님 결혼식 액자, 삼촌방 계단 맞은편 거울에 붙어있던 예수님, 하나님 기도 그림까지 모조리 떼어냅니다. 삼촌방에 있던 시계, 아이폰, 화장실 건조기에 할머니 집 세탁기까지 남김없이 탑차에 실어요. 이 엄청난 짐들이 향하는 곳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396 DMC 금오리첸시 아파트 102동 6층 602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가는 집 102동 602호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31자리예요. 1920-2039-0303-0113-9382-292-2020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정확한 디테일이 나오는 걸까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현실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걸 팍팍 티내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북가자동 416-13번지 세입자들의 본격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집니다. 102호 세입자 전유범 아저씨는 가자올 이편한 세상 210동 401호로 쫓겨가는데 갤럭시폰, 아기사진, 예쁜 하루동 절대 오전 6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전신을 만약 오후 2시 조사가 끝나고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지면 신에 타기 위해서입니다.는 피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밈 토크토에서 내리면 딱 2대의 기계, 즉 2개의 입구가 마치 단두대처럼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진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새벽 2시 정각입니다. 박지호에게 갑자기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여보세요. 나쁜 아저씨다.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이 짧고 불길한 한마디가 방아쇠가 돼서 앞으로 상상조차 못할 귀괴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새벽 3시 대규모 심야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자료에 나오는 디테일이 진짜 미쳤습니다. 강박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301호 건물주인 김순희 외할머니와 양근모 삼촌이 갑자기 탑차를 끌고 와서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안방이랑 거실 텔레비전, 삼성 무풍 에어컨, 부엌 냉장고랑 김씨 냉장고, 식탁, 심지어 아빠 방에 있던 안마의자랑 1917일에 벌어지는 박지호 120동 502호로 강제 이사하면서 에어컨, 폰, 세탁기, 식탁, 가스레인지 그리고 나쁜 아저씨는 전화를 끊기 전 이렇게 소름 끼치게 못을 박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절대 연장은 없으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이건 그리고 나쁜 아저씨는 전화를 끊기 전 이렇게 소름 끼치게 못을 박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절대 연장은 없으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이건 꿈도 뭣도 아니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진짜 현실이라는 무자비한 선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쁜 아저씨는 전화를 끊기 전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5번째, 밈 토코토크 우주여정. 이 가혹한 조사가 끝나고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지면 오후 4시 정각에 드디어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목적지인 미임 나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딱 100시간입니다. 산산조각난 현실과 우주를 뒤로 한 채 박지호는 이 미임 초코토라는 비행선 안에 gat혀서 그 긴 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7월 27일 오후 4시에 탑승해서 100시간을 비행해 8월 2일 오후 3시에 미임 나라에 도착합니다. 웃긴 건 이때가 마침 박지원의 가족이 원래 부산으로 여행 가기로 했던 날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미임 나라에서 딱 2시간 동안 볼일을 보고 당일 오후 5시에 다시 미임 토코토를 탑승해 100시간을 날아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다시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왕복 5시에 다시 미임 토코토를 탑승해 100시간을 날아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다시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왕복 200시간이나 걸려서 그 먼 미임 나라에 갔다 온 걸까요? 목적은 딱 하나, 거기 있는 미임 머신에 타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계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박지호가 저질렀던 모든 부적절한 행동들을 싹 다 없던 일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 빵집부터 천국, 지옥, 옥황, 아예 현실 세계를 선택까지 과연 박지호는 어떤 문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는데요. 안방이랑 거실 텔레비전, 삼성 무풍 에어컨, 부엌 냉장고랑 김씨 냉장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확 한마디로 이건 꿈도 뭣도 아니고 갇혀서 급 20. 그렇다면 대체 왜 왕복 200시간이나 걸려서 그 먼 미임 나라에 갔다 온 걸까요? 목적은 딱 하나, 거기 있는 미임 머신에 타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계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박지호가 저질렀던 모든 부적절한 행동들을 싹 다 없던 일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부자는 불방해를 당했다고 그런 거 하는데 유격수분들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타점을 올리고 싶은 타자에게 투수는 타자의 먼지 투수가 주랑공을 던지는데 황당한 타자가 쳐다보지만 투수는 어색하게 입을 감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자말로 상황에서 서던 타자가 친구이 외야로 뻗지 못해 야. 선로에 들어가는데 물막기도 짧고 3루 주자가 리트치를 합니다. 공은 빠르게 홈으로 전달됐지만 앞쪽 속에서 살아남아 결국 득점에 성공하는 데 수정을 리스트가 정말 경이롭네요. 제구가 득으로 유명한 정대현이 득점. 야, 자 이제 그만. 조금만 더. 다음 문제. 이제 이세진. 기계를 자. 40여 가구가 수리하러 가기 위해서 선수들 실제 득점으로 보여드립니다. 수영의 키우죠. 어느 장면이 가장 충격적일까요? 실험만의 강하게 이루어지는 스모 출신 가수요. 묵직한 펀치까지 등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기 시작하던 상대의 공격이 도착한 최근에 2회 2구 2회 둘 3 티읕 불토공행 건물 안녕. 주성훈이 10점을 나섰는데 또다시 잘난 척합니다. 주성훈이 마운드 위에서 묵직한 공을 던지는데 강력한 구위를 보여준 것도 모자라 팬들에게 공성이 인사하더니 마운드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위에 던질 선발 투수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죠. 선발 투수에게 이게 시장 건들면 뒤진다. 하지만 누구에게 WS 불량이라 공주 1급 바람거지 1급 바람거지 강력하다는 뜻 1급 바람거지의 뜻은 인거가 이렇게 해줘서 걸린다. 근데 걸리는 강도가 세면서부터 계속 다 걸리는 거. 근데 그게 강도가 강한데 자기가 논란이 있냐 그러면 자 여러분 WS 불량 러시아의 적이 바로 여기인가라는 걱정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있는 나라. 불토공행 건물 자 여러분입니다. 바로 국제선 비행기 탑승 일정처럼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물류 절차로 취급하고 있어요. 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가족 여행이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후 터를 거쳐서 지하 통로를 통해야만 겨우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대가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영원한 대가가 돌아오는 대가가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두 번째 기계는 어떨까요? 여기는 아예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나 저세상, 즉 사후 세계인 미임 납골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걸 더 육체적 대가로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박지호는 지부터 3시에 과학수사, 4시에 탑승까지 이 모든 절차가 조사 결과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샅샅이 캐내는 거죠. 조사 결과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는 바로 그날 오후 4시 미임 토쿠토라는 정체불명의 운송수단에 강제로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현실 세계와 지구, 심지어 우주마저 완전히 떠나버리는 정확히
100시간짜리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우주적 규모의 추방입니다. 이 문건은요, 현실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엄청난 시공간 여행을 마치 흔한 국제선 비행기 탑승 일정처럼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물이 나옵니다.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면서 굳이 미음 나라까지 간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바로 과거 청산을 위한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미음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국제적 시간 여행 장치인 미음 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 연구소에서 걸렸던 그 부적절한 행동들을 싹 다 소급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임 이 영상은 SNS에서 AI 영상으로 오해받았지만 실제 외국의 어느 도로에서 한 트럭 운전사의 순발력과 용기로 대형 전복 참사를 막아낸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관참지 게다가 샤워고 나면 다 지킬래. 아니야, 너 샤워하지 마. 왜 하지 마요. 하면 어디가요? 하지 마. 할래요 진짜로. 아니야, 자. 할래요. 엔터 제 도이었지 하 도 이응 롤 러시아가 한국에 공부해 안드레이 새가 움직이지 않죠. 오늘 줘봤는데 원하는 것 같아서 만족할 때까지 물을 주었는데 많이 마셨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쓰다보려고 하자. 이건 선 넘었다네요. 새가 움직이지 않죠. 특정사 배려법을 따라 일반 해병대원과 수색대원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모자인데 수색대는 해병로 대신 녹색의 배려법을 찾고 원래는 수색대도 팔각모를 착용했지만 수색대 장교였던 김영빈들과 특전사로 위탁 교육을 받다가 배려모를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해병 수색대도 특전사처럼 배려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1사단의 여러분 환영 1970년대부터 주변 내부에서 배려모를 적용했습니다. 특전사 배려법을 따라하고 비읍 불토공행 건물 여러분 죄송하지 않아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속이 없죠. 여러분들의 지하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이 세상을 기계가 놓여 있었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통로를 통해 다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계를 타면 지하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계를 타면 지하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도착지는 미임 납골당. 그곳에 입관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도착지는 끔찍한 화장터의 불길을 거쳐 지하 통로를 통해 다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계를 타면 지하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도착지는 미임 납골당. 그곳에 입관되는 순간 내리는 곳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고 평생을 유골가루 상태로 갇혀 지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단절이죠. 이 모든 광기 어린 한 번만 불러.
올려도 살이 썩어. 지금 상대는 직구형이. 근데 이 녀석 전혀 안 좁니다. 호불아가 번개처럼 펴집니다. 대한민국 오히려 앞서서 단전까지 여유를 들고 호불아를 노려보고 정말 치고 생각 부탁습니다. 시끄러요. 호불아가 버리고 튀기며 시끄러. 많이 한번 나와. 아까 이빨 딱 자게. 알았어. 빨리 한번 나오라고. 이 녀석은 그런 스타일. 눈뜨고 잘 보고 강가에서 장난을 치다가 미끄러져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를 목격한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에게 헤엄쳤고 물에 빠진 아이를 붙잡아 안은 뒤 난간 위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에게 좋아요를 상미의 일시자. 달려오던 그 주자가 베이스 옆으로 넘어지고 신나는 나와서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자가 엄청 억울해서 쳤어요. 그렇죠. 네. 알고 보니 타자가 입교수. 네. 타이어에 생긴 야. 어떻게 될까요? 아빠 이빨 딱 갈 거야. 아니야. 쉬고 나오라니까. 이거. 그래 아빠 먼저 도착해서 잘래. 아니에요. 지금 저 찍고 아니야. 나봐 이빨 닦을까. 입었다고 저 샤워할래요. 몰라. 아빠 잘 거야. 아니야. 아빠는 잔다고. 아빠 좀 적당히 해봐 이제. 열심히 안 사네. (19 20 20 39 09 30 39 11 03 39 892 22 02 02). 와, 숫자가 끝도 없이 이어지네요. 무려 수분 9자리입니다. 누군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걸어 잠근 그야말로 숨막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죠.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숨이 턱 막히는 길이네요. 맞아요. 당신이 저희에게 분석을 부탁하며 보내준 이 기묘한 기록은 언뜻 보면 그냥 어느 평범한 동네의 이사 풍경이나 이웃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관찰 일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계속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거대한 우주적 파괴와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한 인간의 지옥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당신도 아마 그 지점에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 그쵸. 이 자료가 유독 흥미로운 이유는요. 공포나 죄책감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감정을 극도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시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이라는 아주 명확한 날짜,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분 단위의 타임라인을 보세요. 네네, 그 나쁜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다는 그 새벽 2시요? 맞습니다. 이 서사는 단순히 머릿속의 망상이 아니거든요. 화자인 박지호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심판하기 위해 구축한 완벽하고도 끔찍한 대체 현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파헤쳐 볼까요? 당신이 밑줄까지 쳐가며 보내준 그 기괴한 타임라인의 시작점, 새벽 3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지적 재난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집주인인 김순희 외할머니와 양근모 삼촌이 탑차를 부르고 남가자동 DMC 금오리첸시야 1020 602호로 이사를 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풍경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묘사되는 짐들의 목록이 이건 관찰을 넘어서 거의 집착 수준입니다. 거실의 삼성 무풍 에어컨부터 안마의자, 그 운동기구 천국의 계단, 심지어 유리가 물려져서 책꽂이에 끼러져 있다는 킹피셔 백과사전, 역사장보고, Y책, 문재인 관련 책, 예수님과 하나님 기도 그림까지 모조리 탑차에 싣는 과정을 막 숨 쉴 틈 없이 나열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602호의 비밀번호 29자리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큰 불안이나 통제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곳에 집착한다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가구의 브랜드나 책의 제목, 특정 종교적 상징물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행위는요, 다가올 거대한 혼돈을 앞두고 자신의 현실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현실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현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단단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인 셈이죠. 본인 가족의 이사라면 그 통제 욕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은 그 다음 시간인 새벽 4시 상황이에요. 북가자동 빌라 세입자들을 화자가 막 강제로 이사시키는 대목 말입니다. 아, 그 이웃집 아저씨들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네, 당신도 이 부분을 읽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자료에 적힌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 41613 1025 전유범 아저씨 집. 식탁, 냉장고는 없고 케이블 안테나, 텔레비전, 기가진이나 셋톱박스는 절대 없고 IPTV 아님, 에어컨 없음 이렇게 썼어요. 절대 없다고 아주 강조를 해놨네요. 네, 그러고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아들 아기 때 찍었던 액자, 옷장, 아저씨 옷, 침대 등 가구와 모든 물건을 탑차에 실어서 가재울 이편한 세상 레미안 아파트 210동 401호로 짐을 다 날라 이사 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202호 세입자 이용복 아저씨는 또 달라요.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죠. 맞아요. 이용복 아저씨 집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핸드폰도 삼성 갤럭시고 집 세탁기, 식탁, 의자, 선풍기, 가스레인지, 옷장, 옷을 다 탑차에 싸서 같은 레미안 아파트 120동 502호로 강제 이사를 내보냅니다. 아니 통제 욕구라고 치기엔 대체 왜 굳이 남의 집 아저씨한테 기가진이 셋톱박스가 절대 없다고 선언을 하고 특정 아파트 동호수까지 콕 집어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신이 체스판에 말을 옮기는 것 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체스판이라는 접근이 핵심이거든요. 화자는 지금 현실의 지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모형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형 정원이요? 심시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전유범 아저씨에게 셋톱박스나 기가진이가 절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요, 외부 세계와의 정보 연결을 완전히 차단시키겠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설정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소유물을 디테일하게 통제하고 210동 401호, 120동 502호처럼 그들의 물리적 위치를 자신이 직접 재배치하잖아요. 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화자는 기존의 질서를 자신의 의지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전능한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철저한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나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의 파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와, 완벽하게 세팅된 모형 정원을 만든 다음에 새벽 5시가 되자마자 그 정원을 말 그대로 다 탁살 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본격적인 리셋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서사의 스케일이 갑자기 폭주하거든요. 방금 전까지 기가진이 셋톱박스 유무를 따지던 그 쫀쫀한 현실이 거대한 테러 폭발로 날아갑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의 상권이 다 잿더미가 되죠. 유헤어, 머리사랑 미용실, 내마, 우지커피, 두꺼비 부동산, 은평병원까지 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화자 본인이 다녔던 기관들도 예외 없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은평청소년센터의 미술언어교실, 음악치료를 받던 우리복지관, 체육 수업을 하던 다솜운동발달센터, 북가자파출소까지 콕 집어서 폭파시켜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관들을 파괴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는 기존 사회가 제공하는 치유나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려 했던 세상의 시스템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수준이 동네 복지관 폭파로 안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료의 진짜 압권은요, 동네 빵집을 날려버리는 똑같은 테러로 전 세계의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옥황상제, 염라대왕, 부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모조리 폭파해버린다는 선언이에요. 심지어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스케일이 우주적으로 커졌죠. 아니 보통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신에게 구원을 빌거나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 신과 사후세계마저 없애버려야 했을까요? 기존의 신들이나 법제도가 너무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화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크기에 비해서 기존의 사법체계나 종교적 심판이 너무 물러터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물러떠졌다고요? 천국과 지옥이요? 네, 현실의 교도소는 어쨌든 형기를 마치면 출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신들은 회개하면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화자에게 그 자비는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인 거예요. 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죄는 감히 신 따위가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인간의 법과 자비를 베푸는 신들을 모두 테러로 폭파해버린 겁니다. 오직 타협 없는 절대적인 처벌만 원하니까요. 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을 싹 다 해고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신과 천국이 사라진 자리에 심지어 사람들이 걷는 인도까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며 거대한 미임공항과 미임 토코토 활주로를 건설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아주 못을 박으면서요. 네, 절대 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죠. 결국 이 공항은 오직 단 한 사람, 박지호 자신을 고문하기 위해 세워진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오전 6시 공항에 도착한 화자는 본격적인 보안 검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처벌의 스케일이 육체적 고통으로 전환됩니다. 4시간 동안 레이저로 몸을 찢는 검색을 받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또 4시간 동안 전기 고문을 받습니다. 총 8시간의 아주 가혹한 고통이죠. 네,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오후 2시경에 삐비 경고음이 울리면 곧바로 지하 2층 신체 절단실로 가서 신체를 잘라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처벌의 관료주의적 성격입니다. 분노에 찬 누군가가 막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신체 절단 후 오후 3시에는 미인 과학수사연구소로 이동하는 등 정해진 시간표와 부서 체계에 따라 아주 기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고문이 진행되거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귀계해요. 우리는 보통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혹시 가방에서 삑 소리가 나면 어쩌지 하고 묘한 긴장감을 느끼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일상적인 긴장감이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사소한 불안감을 레이저, 전기 고문, 신체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공포로 뻥튀기 해놨어요. 게다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하는 죄목이 무슨 연쇄살인이나 국가반역죄도 아니에요. 그냥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조사한다고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검증하려고 저 거대한 공항과 연구소를 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극단적인 불균형이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아니야, 오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건 아마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사소한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있죠. 에어컨 장난 같은 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화자의 내면에서는 다릅니다. 주관적인 수치심이 통제할 수 없이 비대해진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주를 폭파하고 육체를 절단해야만 겨우 저울의 수평이 맞춰질 만큼 거대한 원죄로 부풀려 놓은 겁니다. 그 거대한 죄책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과정 역시 그토록 거대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관료 시스템이어야만 했던 거겠죠. 8시간 동안 전기로 몸이 타들어가고 신체가 잘려나갈 공포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검증받는다. 진짜 끔찍한데 놀라운 건 이 숨막히는 심판이 고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형벌은 고문 이후에 기다리고 있죠.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맞습니다. 고문이 끝난 오후 4시 박지호군은 미임 토코토라는 비행체를 타고 무려 100시간을 날아 미임 나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지극히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가 끼어들잖아요. 8월 2일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의 부산 여행이 8월 7일로 훌쩍 밀려요. 그 이유가 박지호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놈의 부적절한 행동을 아예 없던 일로 지워버리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과거를 수정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타임머신인 미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자기 잘못을 싹 다 치우고 다시 100시간을 날아서 가족이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5시에 맞춰 지구로 귀환합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보통의 시간여행서사라면 이 다음에 어떤 결말이 이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해피엔딩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을 완벽하게 고쳤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야죠. 네, 그게 우리가 아는 공식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공식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미임 토코토에서 내린 박지호를 기다리는 건 가족의 환대가 아니에요. 제 말이요. 그를 기다리는 건 2대의 기계로 이루어진 단두대입니다. 당신도 이 부분 읽을 때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가면 무조건 화장도로 직행해서 육신을 불태운 다음 지하 통로를 통해 현실로 돌아와야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의 조건은 더 가혹하죠. 맞아요. 두 번째 입구를 선택하면 현실 세계를 영원히 떠나서 우주 끝에 있는 사후 세계 미임 낙골당에 입관해야 합니다. 나가는 문을 한번 통과하면 절대 내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평생 유골가루 상태로 존재해야 하죠. 저는 여기서 완전히 사고가 정지됐어요. 아니 전문가님, 과거로 가서 실수를 다 지웠다면서요? 원인 자체가 사라졌는데 왜 굳이 화장터에 가고 왜 우주의 먼지 같은 유골가루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속죄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가 지우고 싶었던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지우고 싶은 겁니다. 존재 자체를요? 네. 과거를 수정해서 일이 없던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를 가능성을 내포했던 과거의 나는 결코 구원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불결한 존재인 것이죠. 와, 진짜 숨막히는 논리네요.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든 우주의 납골당에 영원히 가루로 갇히든 죄를 지었던 옛 자아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괴되고 소멸해야만 한다는 혹독한 세계관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개나 반성을 넘어선 궁극적인 자기 혐오와 자아 살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수를 저지른 나 자신을 완벽하게 죽여야만 끝이 난다.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비극적인 굴레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당신이 건네준 이 놀라운 자료를 통해 한 인간의 내면에 지어진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심판의 건축물을 탐험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도 슬픈 세계였죠. 이웃집 전유범 아저씨의 셋톱박스까지 다 통제하려던 그 기묘한 강박증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자신을 용서할지도 모를 전능한 신들마저 다 테러로 암살해버리고 결국 타임머신으로 과거를 고치고도 스스로를 유골가루로 만들어 영원히 격리해버리는 이 지독한 서사.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나 죄책감을 하나씩은 안고 살아갑니다. 네, 누구에게나 그런 부적절한 행동의 기억은 있죠. 어쩌면 우리 역시 그 작은 과거의 얼룩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만의 미인공항을 짓고 스스로를 레이저와 전기로 매일 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궤적을 훑어본 끝에 떠오르는 서늘한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앞서 이 이야기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옥황상제도, 심지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모두 폭파되어 사라졌다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 박지호가 현실 귀환을 포기하고 결국 우주 저 너머 미임 납골당을 선택해 영원한 유골 가루로 남겨댄다면 신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 텅 빈 무한한 사후의 우주에서 이 납골당을 지배하고 박지호의 유골 가루를 영원토록 지켜보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심판자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끝끝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납골당의 문을 스스로 안에서 걸어 잠근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미인공항에는 부디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번. 에어컨. 마포구 오피스 핸드 전화. 남 고양 월드컵력 매봉 저녁부터 매 철도 이무역부터 시사방송 말고 거의 먹고 지원은 철저히 안 되잖아요. 작년은 안 되잖아요. 에어컨 바람을 떼고 싶어요. 왜 무슨 그냥 키트네요. 그냥 키네요. 그래 알았어. 생각보다 나이가 올해 50인데 나이가 시니어 은퇴 코스 근데 무너지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좀 있어요. 청년들은 많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청년 농부가 되죠. 텀 끄면 안 돼요. 준다고 하는데 거의 받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인 자산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정부한테만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얘가 갚을 수 있는 신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방송이 전체 복방송이